이번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80% 증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 수요를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양희창 매니저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작년에 뵙고 이제 오랜만에 뵙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워낙 관심이 뜨겁고 해가지고 찾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네. 가장 핫한 산업이다 보니까 맞아요. 네, 워낙 변화도 빠르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다행히 또 주가도 좋았어서 맞아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데 우리가 이제 오늘 여쭤보고 싶은 것은 AI 산업의 전반적인 이제 업데이트 어떻게 되고 있는 거냐. 물론 이제 이야기들 많이 듣고 있긴 하지만 최근에 또 변화들이 있어서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 AI 산업 업데이트를 드리려고 나왔는데요. 지금 빅테크 실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이 바라보고 있는 AI 수요는 어떤 것인지 그리고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는데 그들도 이제 바보가 아니다 보니까 대체 어디서 이런 자신감이 나오고 있는지를 보면서 저희가 지금 현재 AI 산업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좀 파악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세부적으로 그럼 투자를 한다면 어떤 AI 세부 산업에 좀 투자를 하는 게 유망한지 좀 짚어드리고 싶고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앞으로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될 AI 산업의 변곡점, 모멘텀들을 좀 짚어보고자 합니다. 네. 변곡점까지. 어떤 내용인지 정말 흥미진진한데요.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면?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크게 나눠서 본다면은 AI 인프라, AI 서비스, 그리고 AI 로봇 이렇게 나눠서 보고 있고요. 지금은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단계이고 AI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향후에는 AI 서비스로 이 시장이 넘어갈 텐데 그 전에 지금 AI 인프라 투자가 굉장히 활발히 되고 있고 수요가 워낙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여기에 지금 포트폴리오 비중이 높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럼 언제쯤 저희가 AI 서비스 수익화를 기대할 수 있는지 이 타이밍을 계속 좀 재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 인터넷 산업과 이제 비교를 해보더라도 초기에 이제 통신 인프라가 깔리는 단계에서는 AI 인프라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았었고 그 이후에 뭐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같은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 등장을 한 이후에는 또 이제 주가가 역전되는 모습을 보였었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AI 산업에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을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 그림을 보면은 시스코, 아마존 이렇게 좀 그 기간이 좀 길죠. 한 뭐 15년, 20년 정도의 기간이긴 한데 개념적으로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AI 인프라 쪽에서 이게 완성이 되면 서비스로 넘어가서 이쪽이 주가보다 이쪽이 주가가 좋을 것 같다. 근데 이거 참 그 포인트 맞추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인프라가 어느 정도 깔려야지 세상에 주는 효용이 떨어질 것이냐 이런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여전히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 많고 엔비디아가 이제 만들어내는 칩을 가지고 장사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 관심도 많고 그런데 하나하나 이제 좀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가장 먼저 봐야 될 기업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아무래도 네. AI 산업에서는 AI 인프라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자이기도 하지만 또 캐펙스 투자를 통해서 AI 인프라 수요자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AI 서비스 부분에서는 이제 공급자로서 또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다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네, 사실 네. 키 플레이어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를 보면은 이번에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애저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또 가속화되는 모습을 보였고 그 이유는 역시나 이제 AI의 기여 덕분이었다라고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률은 지금 31%로 컨센 28%를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고 AI 기여도도 2%포인트, 3%포인트, 6%포인트에 이어서 이번 분기에는 7%포인트로 좀 확대가 되면서 확실히 AI로 인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수혜를 보고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고요. 이게 왼쪽에 있는 그림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파란색은 뭐고 회색은 뭐예요?
네, 이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발표한 애저 성장률이고요. 애저라는 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말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해주는 컴퓨팅 인프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색 선은 이 AI가 없었다면은 얼마를 기록했을까? 이것도 이제 발표를 해주거든요. 네. 그래서 AI가 없었다면은 이렇게 하향 조정됐을 별로네. 네, 매출 성장률이 떨어졌을 게 오히려 AI 덕분에 이제 반등을 하고 있다. 이 애저라는 클라우드가 이제 워낙 베이스가 높아지면서 매출 성장률이 떨어지는 게 정상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안 좋은 게 아니고요. 50%씩 성장하던 게 성장률이 떨어진 거지. 그렇죠. 성장은 여전히 가장 낮을 때도 26% 성장, 26% 네. 성장 굉장히 높은 거잖아요. 네. 이게 절대 수치가 커지다 보니까 그렇죠. 성장률이 좀 이렇게 둔화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이 수치가 반등한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점입니다. 그러네요. 네. 이미 커졌는데 더 올라간다는 의미예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성장률이 반등하냐고 하면은 지금 AI 서비스 기업들이 이 애저 인프라를 활용을 해가지고 AI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AI를 개발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수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애저의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픈 AI입니다. 네, 오픈 AI는 지금 대부분의 AI 서비스를 애저 그 컴퓨팅 환경에서 개발을 하고 있고, 오픈 AI 매출 추이를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좀 가파르게 돈을 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오픈 AI가 왜 그럼 열심히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냐? 올해 GPT-5 벌써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4를 공개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5를 올해 공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네. 그리고 소라의 베타 버전을 좀 공개를 하긴 했지만 이것도 이제 대중들이 쓸 수 있도록 이제 정식 출시를 또 올해 앞두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거 1분짜리만 되는 거였었잖아요. 네. 1분만 쓸 수 있고. 그리고 뭐 할리우드 관계자라든가 일부한테만 이제 공개를 했었는데, 이것도 이제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애저 컴퓨팅 클라우드 환경에서 좀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부연 설명을 드리면,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관계에 대해서 그냥 같은 회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오픈 AI는 챗GPT라는 서비스 혹은 소라라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데이터를 저장해놨다가 빼놨다가 이런 그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써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렇죠.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고객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서로 간에 네. 이제 서로 네. 이제 주고받는 그런 관계에 있는데, 이게 잘 되니까 서로 좋은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오픈 AI는 지금 GPT-5나 소라 정식 출시 이런 그 큰 모멘텀을 앞두고 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샘 알트만이 또 뭔가 있는 것처럼 또 촬영일 기준 그죠? 오늘 저녁에 맞아요. 또 대규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네. 매지컬 모먼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매지컬 모멘트. 저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른 거 보면 모르겠는데 그 샘 알트만이 다른 것도 잘하는데 마케팅도 잘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내용인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리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AI 서비스 관련해서 정보를 좀 공개를 해준 게 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AI 서비스 고객이 지난 분기에는 포춘 500개 기업 중에 50%였는데 이번에 65%로 한 개 분기 만에 좀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객이 빨리 증가하니까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AI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 중에 3분의 1이 기존의 애저를 사용하지 않았던 신규 고객이라고 하니까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 서비스가 굉장히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얼핏 들어보면 애저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사용하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여러분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맨날 저 구글에다 할까 애플에다 할까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기업들도 야 이거 뭐 마이크로소프트에 아니면은 뭐 아마존에 막 이런 거 고민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의 담당자가 이렇게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 사장님 저기 우리 AI도 되는 거예요. 이걸로 하세요. 이렇게 하면 그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코파일럿을 이미 이제 도입한 기업들은 코파일럿을 활용한 업무 처리 수가 또 이제 50% 증가했다고 하니까, 저희가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거를 빨리 도입해서 지금 이걸 활용한 업무도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유를 해준 상황입니다. 코파일럿에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 특히 코딩을 자동화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인기가 많은 상황이고, 포춘 100 기업 중에 이 코딩을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을 이용하는 고객이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여기서 좀 이 코파일럿의 매력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이번 분기에 이게 코파일럿이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고, 이게 세일즈라든가 서비스 업무에 활용될 수 있는 코파일럿이
출시가 돼서 지금 뭐 로컬 아우토메이션이라든가 토요타, 세일즈포스 등에 이제 공급이 됐고요. 지금 당장은 재무 업무를 위한 코파일럿을 또 개발 중이라고 네, 또 이렇게 언급을 해줬습니다. 코파일럿 하면은 단순하게 오피스 이런 것만 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이게 몇 가지입니까? 서비스를 위한 것도 있고 세일즈를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파이낸스를 위한 것도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니까 결국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걸 잘 쓰는 회사들과 그렇지 않은 회사들의 경쟁력이 차이가 많이 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AI 인프라 산업에서 수요자이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얼마나 AI 인프라에 투자를 할지 하고 있는지를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80%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기대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였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수치보다 계속해서 QOQ로 증가할 거라고 또 가이던스를 준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미래 수요를 대비한 선제적인 투자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의 수요에 맞춰서 공급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공급 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자라고도 좀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수요에 비해서도 지금 컴퓨팅 파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캐펙스를 늘리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혹시 이제 피컷 아니야? 이런 얘기할 때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인 것 같은데 아니 너무 먼 미래를 위해서 지금 너무 앞서서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당장 필요해요. 이런 얘기죠. 그럼 다음 분기에 되면 또 지금 당장 필요하겠죠. 이게 그 메타버스 버블이 좀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모든 이제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로 옮겨갈 것이다라는 기대에 메타 같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다가 맞아요. 이걸 수익화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나중에 투자를 대폭 줄이는 이런 현상이 있었는데 그렇죠. 에공 그런 거죠. 네. 이름 괜히 바꿨네 네. 이런 거죠. 메타.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게 아니라 그 상황도 당연히 이제 스터디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업용으로 수요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발맞춰서 투자를 하는 거고 이게 절대 과도하지 않고 오히려 부족한 상황이다라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적 발표하면서 이제 Q&A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런 관련 질문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캐펙스를 올해만 이제 50% 이상 늘리면 50빌리언에 달하는데 도대체 이런 AI 투자를 결정하는 데는 어떤 근거가 있는가? 이게 50빌리언 달러면 우리 돈으로 거의 한 70조 원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 회사가 올해만 70조 원을 지금 AI 인프라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정신이 있는 겁니까? 없는 네. 겁니까? 이 질문인 거예요. ISV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거 좀 생소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립 소프트웨어 제공자 이렇게 보통 번역이 될 수가 있는데 서비스나우라든가 세일스포스 같은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좀 이렇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부르고 있고요. 네. 이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소프트웨어를 기업들에게 공급을 할 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해 가지고 소프트웨어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 기업들이 잘 되면 이 파트너들이 잘 되면 애저에서의 추론 캐파도 더 늘려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애저라는 애가 지금 열심히 학습을 해요. 그리고서 이제 실제로 나가서 써먹은 거는 추론인 건데 추론을 써먹는 데는 이런 회사들이 써먹을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 회사들의 수요를 very very closely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면밀하게, 그렇죠. 꼼꼼하게 네. 혹시라도 내가 투자를 더 하면서 문제가 될까 봐 했는데 괜찮다라는 거죠. 미래 5년, 10년 후에 수요를 대비해서 이렇게 투자 결정을 하는 건지 어떤 데이터들을 보면서 이렇게 대폭 캐펙스를 늘리는 건지 이렇게 물어봤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얘네들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했던 투자에서 실패한 경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수요를 확인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투자를 늘려가겠다. 그렇죠. 그렇게 늘린 게 이런 서프라이즈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이렇게 너무 많이 쓰는 거냐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또 이런 질문도 나왔어요. AI 기여도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포인트에서 이제 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조금 6%포인트에서 7%포인트면 약간 둔화된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 AI 인프라가 공급이 부족해서 이거밖에 안 됐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만약에 AI 인프라
그러니까 충분했으면 이게 8%포인트, 9%포인트가 나왔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아직도 계속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좀 체감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도 좀 설명을 해줬는데 이게 기업용으로는 도입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기업용은 그 기업에서 이걸 타겟하고자 하는 특정 문제에 대해서만 이걸 포커스를 맞추면 되는데 네. 일반 소비자용은 훨씬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를 해야 되고 문제될 소지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일반 소비자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여러 단계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기업용으로는 저희가 뭐 그동안 얘기했던 뭐 헬루시네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좀 해결을 어느 정도 한 상황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비스 하는 입장에서는 기업은 뭐가 필요하다는 게 명확한 반면에 개인은 너 뭐 모르겠는데 네가 알아서 좀 해줘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해줘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죠. 그런 표현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업 직원이 사용에다가 이게 뭐 잘못된 정보를 줬을 때는 내부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이게 외부적으로는 뭐 이미지 타격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한 번 잘못하면은 뭐야 얘 안 써 이렇게 네. 돼버리면 안 되니까요. 그럴 수 있어서 아직은 기업용으로 우선은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네 번째 질문으로 나온 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 ISV들도 자체적으로 AI 서비스들을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혹시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경쟁 관계가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세일즈포스라든가 서비스나우에서 개발하는 AI 서비스들이 있고 코파일럿의 역할은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통합 연계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이다. 오케스트레이터? 네. 아, 내가 지금 지휘자를 한다는 거네. 아. 코파일럿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단순히 뭐 파워포인트, 워드 이런 오피스 제품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전 제품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전략이고요. 그리고 애저 환경에서 혹은 이제 기업이 사용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들 위에서 그 데이터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전략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뭐라고 했냐면 5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컨퍼런스에서 이 코파일럿 전략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을 공유를 하겠다라고 언급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5월 20일에서 23일 날 개최되는 마이크로소프트 빌드 세계 최대 개발자 컨퍼런스이고요. 네. 여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CEO 사티아 나델라가 직접 나와서 이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고 컨퍼런스에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하고 있는 초거대 LLM 마이1이랑 그리고 파라미터 규모를 낮춰가지고 개발한 SLM도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오케스트레이터라는 표현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그러니까 코파일럿이 단 하나의 그냥 개념이 아니고 네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아, 이 코파일럿은 원래 조종사, 부조종사인데 네. 부조종사 주제에 이게 모든 거,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조종사님을 위해서 모든 걸 제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막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지금 그 주요 빅테크들이 다 추구하는 AI 방향성이고요. 저희 핸드폰에 다양한 앱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것들을 다 관장하는 오케스트레이터 역할의 AI 어시스턴트를 만드는 게 애플의 전략이고요. 아하.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기업용 소프트웨어 위에서 얘한테 물어보면은 얘가 알아서 세일즈포스 CRM 데이터라든가 뭐 HRM 데이터라든가 뭐 ITSM 데이터들을 연계해가지고 대답을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죠. 애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도 그렇고 AI를 통해서 내가 뭔가 얘만 있으면 되는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목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ISV, 그러니까 결국엔 애저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서비스나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서비스나우도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 내용을 서비스나우. 소개해 주세요. 서비스나우도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서비스나우는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제 IT 서비스 매니지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IT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제 이해관계자들이 여기 인볼브가 됐잖아요. 그거를 이제 통합하는 플랫폼이고요. 그리고 HRM은 이제 기업의 인사 시스템인데 이런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인데요. 얘네가 생성형 AI를 적용한 프로 플러스 버전을
이제 작년 말에 출시를 했어요. 이게 역대 신제품 중에 가장 매출 성장 속도가 빠르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번 실적 발표를 하면서 이번 분기에 계약 규모 기준으로 탑 10 계약 중에 7개가 이 생성형 AI 기능을 포함한 계약이었다라고 하니까 이 기업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이 생성형 AI를 적용한 효과가 굉장히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뒤에서 지원하고 있는 애저 성장률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도 캐펙스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도 잘 나간다라는 거네요. 네. 프로가 아니고 프로 플러스 버전이고 ASP. 그러니까 이제 단가가 60%나 더 비싼가 봐요. 네. 근데도 이거 쓴다는 거지. 기존 버전보다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서비스너 입장에서는 가격을 60% 올렸는데도 신제품 중에서 매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거니까 이거를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60%를 더 주더라도 효용이 있다는 거죠. 회사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거를 굳이 남을 찾지 않고 내가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자체 해결률이 80% 증가했다. 개선됐다. 생성형 AI가 있으면 굳이 다른 데 가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늘어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안 물어보고 그만 좀 물어봐. 자기가 알아서 문제 해결한다는 거죠. 네. 문제 자체 해결률이 80%나 개선됐다고 합니다. 다음은 알파벳이네요. 알파벳도 이제 후발주자로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알파벳의 구글 클라우드 성장률도 지금 가속화가 된 상황입니다. 오, 여기도요. 네. 그래서 YY 매출 성장률이 28.4%를 기록을 했고 이것 또한 이제 시장 예상치 25.4%를 좀 크게 상회한 수치고요. 알파벳에서도 이제 구글 클라우드 그리고 AI 서비스 관련해서 다양한 정보들을 좀 공개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구글 클라우드가 아무래도 애저보다는 AI 경쟁력에서 좀 밀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글에서 자기네들의 장점은 이 ASIC 칩, 자체 개발한 칩이 굉장히 뛰어나다. 그 부분을 좀 우리는 차별점으로 좀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뭐 포춘 500개 기업의 65%가 애저 환경에서 이제 개발을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I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유니콘 기업들을 대상으로 좀 이 마켓 쉐어를 늘려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큰 회사들 중심으로 하는 거고 구글은 스타트업이나 유니콘, 그러니까 좀 작은 회사인데 앞으로 잠재력이 큰 회사들을 좀 주요 고객으로 타겟팅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알파벳에서도 AI 서비스를 자기네들이 어떻게 수익화할지에 대해서 명확한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수익화의 두 가지 축을 이제 광고 서비스랑 검색 서비스라고 얘기를 해줬고요. 광고 서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타겟팅하고 그리고 광고 카피라든가 이미지를 생성했을 경우에 63%의 경우에 광고 효과 개선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그 개선이 확인된 광고들은 평균적으로 6%의 구매라든가 클릭 전환율 개선을 좀 경험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생성형 AI 도입 효과가 확실히 있다라는 거를 자기네들은 좀 확인을 했다라고 공유를 해준 상황입니다. 그리고 검색 서비스도 또 이제 생성형 AI 기반으로 출시를 할 예정인데 여기에 이제 위아래로 또 광고를 삽입할 예정이고 아무래도 기존 검색 서비스보다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게 구글 입장에서는 비용이 더 비쌌는데요. 이것도 1년 사이에 80%를 축소했다고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 자체를 줄여버렸군요. 알파벳 역시도 캐펙스를 YOY로 91% 증액을 하면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상회를 했고요. 똑같이 이번 분기보다 앞으로 더 증액되거나 혹은 이제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라고 언급을 하면서 여기도 지금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빅테크들이 캐펙스를 쓴다는 게 엔비디아한테 칩 사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이제 AI 인프라, AI 반도체라든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다양한 부품들에 투자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지표가 또 이 고객들이 얼마나 지금 투자를 할 건지를 가이던스를 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지금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인프라 수요가 고점에 다다른 거 아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좀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랑 알파벳 캐펙스를 좀 봤는데 네. 이 두 기업이 4월 25일 날 동시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어요. 앞으로도 크게 늘릴 것이라고 이제 언급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이 4월 25일 전후로 전체 클라우드 캐펙스 전망치가 큰 폭으로 이제 상향 조정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 보니까 이게 원래 기존에 노란색이었는데 파란색으로 바뀐 거고요. 네. 그러니까 전망치 자체가 2024년, 그러니까 올해죠. 기준으로 26% 증가할 줄 알았는데 44%. 네. 이게 실적 발표 전후로. 네.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갖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AI 인프라 수요를 어떻게 보면 과소평가하고 있는지가 또 드러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제 열심히 평가하고 있는데 계속 과소평가네요. 네. 그러면 AI에 대한 수요는 알겠어요. 그런데 AI 말고 다른 쪽의 수요는 좀 어떤 것 같아요? 다른 쪽 수요는 이제 PC, 모바일, 그리고 범용 서버 이렇게 나눠서 좀 볼 수가 있고요. 인텔 실적이 이번에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PC랑 범용 서버 수요는 좀 부진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고, 다만 이제 PC는 하반기에 지금 퀄컴 같은 경우에도 AI 온 디바이스를 위한 PC용 칩을 또 출시할 예정이고, 그리고 코파일럿 버튼이 들어간 이제 AI PC들이 하반기에 대거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PC 수요가 좀 올라올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된 상황에서 퀄컴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왔어요. 중국에서 잘 팔렸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중국 데이터가 저희가 지금 월별로 계속 보고 있고, 그리고 대만의 밸류체인 기업들 실적도 계속 면밀하게 지금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작년 4분기에 재고 축적 수요가 나오면서 출하량이 좀 늘었던 부분이 지금 올해 2월부터는 조금 다시 둔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올해 수요가 좀 완만하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역시도 지금 WWDC에서 애플이 AI 온 디바이스에서 혁신을 보여준다면은 또 하반기에 또 반등할 여지가 있죠. 애플이 온 디바이스 AI로 어떤 형태의 제품을 내놓는지가 핵심입니다. PC하고 모바일은 뭐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 알겠고, PC하고 모바일 말고도 기존의 서버 있잖아요. AI 서버 말고 기존 서버는 좀 상황이 어떤가요? 기존 서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들이 아무래도 AI 쪽 투자를 늘리다 보니까 조금 노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텔도 가이던스를 좀 부진하게 준 부분이 있고, 여기서는 지금 SK 하이닉스에서도 하반기 정도 돼야 혹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야 서버 교체 수요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빅테크 실적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인사이트들을 좀 점검해 봤다면, 지금부터는 세부적으로 AI 세부적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겠지만 AI 데이터 센터 뭐 냉각 솔루션은 또 어떻게 할 거냐, 막 서비스는 어떻게 되는 거냐 등등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어요. 그냥 AI 그러면 엔비디아가 아니고 AI와 관련된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AI 인프라 하면은 주로 이제 엔비디아에 많이 주목을 하시는데, 그 온기가 다른 기업들, 다른 부품들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 세부 산업에 굉장히 이제 면밀한 스터디를 할 필요가 있고요. 버티브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제 데이터 센터 냉각 솔루션 을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지금 4월 25일 날 실적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실적이 잘 나왔고, 네. 지금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을 했어요. 이게 왜 그런가 보시면은 AI 서버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성능도 좋지만 그에 따라서 열도 많이 발생을 시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잡아주려면은 냉각 솔루션이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는 이제 공냉식 방식으로 약간 에어컨 방식으로 이제 그 열을 낮췄다면은 최대 소비 전력이 1000W가 넘어간 다음부터는 바로 이 반도체 칩 옆으로 액체를 흘려보내는 네. 액체 냉각 시스템을 좀 적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원래 이제 팬 방식으로만 했었던 거를 이제 여기에 이제 액체를 흘려보내면서 열을 낮춰주는 방식을 이제 새롭게 좀 기술이 전환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GB200을 엔비디아에서 이제 연말에 출시할 예정인데, 이 신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소비 전력이 1000W를 훨씬 뛰어넘는 1200W 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액체 냉각, 어떻게 보면은 버티브 입장에서는 ASP가 더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고, 더 비싼 걸 팔 수 네. 있다는 거죠. 안 그래도 지금 열 관리 문제 때문에 버티브가 실적이 좋고, 신규 수주도 이번에 YOY 60% 증가하면서 매출 대비해서 50% 이상의 신규 수주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기술 전환의 수혜까지도 좀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회사는 진짜 물 만났네요, 정말. 예. 네. 선풍기만 씌워주다가 물로 이렇게 냉각을 시켜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건 더 비싼 거고, 더 비싼 걸 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AI 인프라 투자가 확대된다는 얘기는 꼭 반도체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열 관리 시스템 측면에서도 굉장히 큰 수혜가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저희가 좀 지켜봐야 할 세부 산업은 네트워크 솔루션, 네트워크 장비 부문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선두 업체가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라는 기업이고, 해당 기업도 지금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올해 연간 가이던스도
이제 상향 조정을 했었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클라우드 기업향 매출 비중이 이제 50% 이상이기 때문에 아까 설명드렸던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상향 조정되면 직접적인 수혜가 좀 예상이 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AI 네트워크 시장을 좀 보면은 원래는 그 인피니밴드라는 기술이 AI 서버 간의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는 거의 표준 기술로 인식이 되고 시장도 대부분 90% 이상을 이 인피니밴드 기술이 좀 장악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 파란색 삼각형이 인피니밴드고요. 이 노란색이 이더넷인데 이더넷 기술보다 이 성능 면에서 인피니밴드가 더 유리하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인피니밴드를 많이 채용을 했었는데 이 이더넷 기술이 최근에 성능이 많이 올라왔어요. 이거 이상으로 이제 앞으로 계속 올라올 예정인데 가격 측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그 이더넷의 강점을 보유한 게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다 보니까 이 파란색 부분이 늘어나는 것의 수혜를 해당 기업이 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싸기까지 하네요. 성능은 좋은데. AI 인프라 투자가 늘어나면 당연히 이제 데이터 처리 속도 면에서 서버 간의 그 네트워크 장비도 업그레이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네트워크 장비 기업들도 좋은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세부 산업은 이제 ASIC 칩입니다. 아, ASIC이 뭐예요? 이게? 네, ASIC은 이제 앞에가 어플리케이션 스페시픽이라 그래가지고요. 특정 어플리케이션을 위해서 주문 제작된 칩이고요. 이게 엔비디아의 의존도를 낮추고 자기네들만 모델에 이제 특화된 칩을 만들기 위해서 빅테크 기업들이 여기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나도 반도체 내 거 만들어줘. 네, 이런 거죠. 네. 엔비디아한테 그만 좀 휘둘리고 싶어. 네. 이런 쪽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글에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자기네들의 ASIC 칩 경쟁력이고요. 실제로 지금 상용화된 ASIC 칩이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구글의 TPU AI 반도체인데 이거를 대신 개발해준 기업이 이제 브로드컴입니다. 아, 우리가 이제 GPU 얘기 많이 하는데 구글은 이제 TPU고요. 이거를 브로드컴에서 만드는군요. 브로드컴이 지금 ASIC 설계 매출이 작년에 3.5빌리언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구글뿐만 아니라 뭐 메타라던가 뭐 바이트댄스라든가 이렇게 계속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올해는 거의 3배 늘어난 9빌리언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 ASIC 칩 설계 매출 비중도 작년 10%에서 올해는 18%로 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도 자체 개발한 칩을 이제 WWDC에서 공개를 할 예정이고 뭐 ARM 같은 경우에도 칩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예정이어서 앞으로는 2027년에는 이 ASIC 칩 시장 비중이 30%까지 좀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SIC 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이 브로드컴이라는 회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될 산업이 이제 AI 소프트웨어 부분인데요. 지금 짚어주신 걸 정리해 보면은 우선은 처음에 이제 냉각 솔루션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네트워크 관련된 거, 세 번째는 ASIC 반도체, 네. 마지막에 이제 소프트웨어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 세 개는 지금 AI 인프라 산업이 성장하면서 수혜를 보는 세부 산업들이고요. AI 소프트웨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세부 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해당 기업들도 생성형 AI를 적용해서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어요. 아까 그 서비스나우 같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들이고요. 근데 다만 이제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보시면은 이제 주황색이 엔비디아인데 그에 비해서 이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 제외하고는 다 별로네요. 네, 지금은 어쨌든 AI 인프라가 구축되는 단계이고 아직은 그게 AI 서비스로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생성형 AI를 적용한 프로 플러스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수요가 좋긴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 작고 여전히 본업은 기업들이 아무래도 이제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속에서 IT 지출을 좀 축소하는 사이클이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매출 성장률이 계속 둔화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성장률이 조금 둔화된 것이 영향을 좀 받은 것 같네요. 네. 하지만 이게 저희는 하반기 들어서는 다시 좀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퍼블릭 클라우드 성장률도 어쨌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고 보통 이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 자기네들의 그 서비스를 같이 제공하고 있군요. 그래서 후행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기업들이 좀 보수적으로 집행하던 IT 지출도 다시 좀 늘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어요. 해당 차트는 어떤 차트냐면 이제 글로벌 기업들의 최고 IT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CIO네요. 네, CIO 치프 인포메이션 오피서. 네.
들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매분기에 하는데 앞으로 너네들이 이제 IT 지출을 늘릴 계획이냐 줄일 계획이냐 설문조사를 하고 있고 최근까지는 계속해서 줄일 거라는 응답 비중이 더 높았었는데 늘릴 것이라는 응답 비중이 최근에 조금 올라가고 있고 1분기 설문조사에 의하면은 축소할 거라는 거 대비해서 확대할 거라는 것이 더 많아서 1을 넘어간 상황이거든요. 하반기부터는 지금까지 주가가 부진했던 AI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일 수 있다. 그래서 AI 인프라 기업에도 투자를 하지만 AI 소프트웨어 반등을 하반기에 기대하고 면밀하게 좀 팔로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보니까 업 투 다운 레이시오니까 올리겠다라는 애들이 많으면 1보다 크고 그렇죠. 아니면 1보다 작은 그 수치인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이제 1을 기준으로 위냐 아래냐 아주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은 2020년 2분기, 3분기 넘어갈 때 이때 금리 때문에 우리 다 힘들고 그랬을 때 기업도 힘들죠. 무슨 투자냐? 줄여라. 60% 줄인 거예요. 엄청나게 줄이는 거죠. 줄이겠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번 분기부터 늘려라. 이쪽으로 바뀌었다라는 건 상당히 좀 의미 있네요. 이게 이제 사실 결국은 AI 소프트웨어 회사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겠네요.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AI 관련된 이제 빅테크들 실적 점검해보고 그 다음에 세부 산업에 대한 이야기 해봤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일정들을 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장 다음 주부터 엔비디아 실적이 있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AI와 관련된 이벤트들이 있는데 어떤 이벤트들이 있는지 그래서 그 이벤트를 보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면 좋은지를 좀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엔비디아 실적 아니겠어요? 네, 이번 분기 실적은 저는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빅테크 기업들의 캐펙스가 다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 아까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결국 이 빅테크 기업들이 최종 수요자이잖아요. 이게 AI 반도체 수요자이기 때문에 그들이 투자 금액을 늘렸다는 것은 그만큼 엔비디아가 많이 팔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나 엔비디아 칩 많아. 라는 것이 자랑거리가 될 정도. 네. 혹은 저는 그런 것도 봤어요. 나 엔비디아 칩이 있어. 그거를 담보로 대출받는다는 등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 보면은 아 엔비디아가 진짜 영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주고 있는 TSMC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월별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4월 매출을 발표를 했는데 YOY 60%가 증가를 했고요. 이게 1에서 4분기 누적 기준으로 역대 최고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칩을 생산해주는 기업의 매출도 역대 최고치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이번 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적이 좋을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고민해봐야 되는 게 예상보다 좋냐 이런 거잖아요. 이제 좋을 건 알겠어요. 근데 이게 예상보다 좋냐 이런 데서 좀 리스크 같은 건 없을까요? 네, 리스크 요인으로 볼만한 것은 지금 이번에 GTC 행사에서 차세대 블랙웰 아키텍처를 공개를 했고 연말부터는 이제 B백이 출시가 될 텐데 그 사이에 약간의 공백기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입니다. 네. B백, B200, GB200 이게 다 블랙웰 아키텍처를 적용한 제품들인데 지난번에 이제 그 젠슨 왕이 가죽 잠바 입고 와가지고 이거 2개 뭐 박혀 있는 뭔가 아무튼 이거 되게 좋은 거야라고 해서 소개했던 그게 매출이 나오는 게 4분기부터군요. 네, 4분기부터 2%, 3%, 4%로 전체 칩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아래일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러면은 지금 아직 이제 5월이니까 아직 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가격도 2배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 측면에서 큰 기여를 할 수 있는데 올해 2분기, 3분기에는 이게 아직 매출 기여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고객들 입장에서도 조금만 기다리면은 B백 칩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앞두고 H백이라든가 H백 수요를 좀 낮추는 어떤 대기 수요가 발생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좋은 거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네. 나중에 산다. 이런 얘기가 맞는지 아니면 됐어. 그게 아니고 나 이거라도 지금 급해 라는 게 맞는지 이거에 따라서 좀 가이던스도 달라지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번에 젠슨 왕이 가이던스를 준다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그러면 공식 가이던스는 바로 다음 분기 숫자만 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숫자 자체는 좀 밋밋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컨콜이나 Q&A에서 굉장히 공격적인 얘기를 저는 좀 제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엔비디아의 장기 전망은 지금 더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어쨌든 경쟁자라고 저희가 인식했던 AMD라든가 인텔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생각보다 성능 개선이 굉장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올해 이제 AI 칩 매출 가이던스를 제공을 했는데 이게 시장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치면서 주가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AI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쿠다 소프트웨어 생태계 경쟁력은 점점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력도 부족하다 그러고 데이터 센터 짓고 싶은데 이거 공간도 부족한 상황에서 공간 대비 혹은 전력 소모량 대비해서도 엔비디아 성능 효율성이 지금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반도체 내에서 엔비디아의 기술 리더십이 더 확고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AMD 입장에서는 조금 덜 좋더라도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얘기했다가 야 지금 전기도 부족해 나가 이런 식으로 운전 박대 당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TSMC에서 제공하는 이 후궁정 패키징 캐파가 부족해서 엔비디아가 더 팔고 싶어도 못 팔았던 측면이 있었는데 네, 이게 이제 코워스라는 거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TSMC가 최근에 이 캐파를 대폭 이제 확대를 시켜주면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큰 이제 하나의 바틀넥이 좀 해소된 측면이 있습니다. 병목이 좀 풀려는 효과가 좀 있죠. 그래서 이번 실적에서 뭐 좀 조정이 있다면은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이게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좋아지는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약간 리스크 요인이라고 하면 아까 신제품이 출시돼가지고 공식적으로 매출이 나오기 전에 상황에서는 조금 생각보다 별론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Q&A나 이런 걸 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이벤트는 저도 이게 너무 기대가 됩니다. 6월 10일이죠. 애플의 WWDC. 연례 최대 이제 개발자 회의고 매년 이제 좀 혁신적인 신제품을 좀 공개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특히 애플의 첫 AI가 적용된 아이폰 출시를 앞두고 이루어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아이폰 16에 탑재될 신규 온디바이스 AI 기능들 그리고 뭐 AI 서비스 전용 앱스토어 이런 것들이 좀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앱스토어인데 AI 서비스 전용이다. 그리고 지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오픈 AI와 협력을 해서 오픈 AI에 챗GPT 기능을 넣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오픈 AI는 어디까지 좀 적용을 해서 나올지 그리고 애플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AI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또 성능이 어떻게 나올지 이런 것들이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건 모르겠고요. 그 아이폰이 좀 제 말을 좀 알아들었으면 좋겠어요. 시리가 너무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좀 말하면 좀 알아들어라. GPT 어떻게 갖다 쓰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그런 생각은 좀 있습니다. 그 시리가 지금은 핸드폰 기능들, 그러니까 뭐 볼륨을 높여주거나 뭐 전화 통화를 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는 정도에 이제 그친다면은 궁극적으로 애플이 이제 추구하는 방향은 그 안에 있는 다양한 앱들, 쇼핑 관련 앱들이라던가 애플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은 제3자 어플리케이션들까지도 애플에서 이 시리를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AI 에이전트를 좀 개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어디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냐면은 지금 4월에 그 애플에서 공개한 논문이 있는데요. 한 30페이지 정도 되는 논문인데 거기서 이제 발췌한 자료인데 이게 작아서 잘 안 보이실 테지만 이게 지금 모바일 화면 인식에 특화된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고요. 이름은 Ferret UI라는 모델이고 이 모델이 모바일 화면에 있는 뭐 아이콘이라던가 글씨라든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GPT-4보다 이 맨 오른쪽에 있는 진한 파란색보다 그 세 번째가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뭐 위젯 인식이라던가 OCR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더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애플의 관심은 어쨌든 이 모바일 환경에 있다라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그 온디바이스 AI가 현실적으로 성능이라든가 배터리 캐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AI 기능을 다 구현할 수는 없어요. 뭐 일부는 핸드폰에서 이루어지는 온디바이스 AI 기능이라고 한다면 일부는 클라우드 환경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또 애플도 데이터 센터 투자가 더 필요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엔비디아 고객 리스트 중에 애플이 지금 거의 없는 상황이거든요. 탑 고객 중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애플이 좀 본격적으로 AI를 적용을 한다고 하면은 AI 시장의 성장 곡선, 수요 곡선이 좀 더 가파라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결국 이제 빅테크 중에 빅테크 아니겠어요? 이제 제일 큰 손이기도 하죠. 그런데 아직 엔비디아 칩은 안 사가고 있었다. 근데 이제 과연 이제 언제 살 것이냐 이런 것도 관점이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왼쪽에 있는 이 논문은 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이제 애플이 뭘 개발하고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AI 에이전트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그냥 상상을 해보면은 애플한테 야 너 이거 뭐 좀 찾아봐. 이틀 있다가 점심 먹으러 가야 되는데
어디 거기 앱에 들어가든지 뭐든지 네 알아서 하고 네. 나한테 제일 좋은 것 좀 추천해봐.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AI를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걸 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배달 앱에 들어가서 직접 그렇죠. 주문을 한다고 했을 거죠. 때는 그 배달 앱 내에서 어떤 아이콘을 눌러야 이게 어떤 식으로 정렬이 되고 그리고 어떤 아이콘을 눌러야 결제가 되고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AI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Ferret UI라는 모바일 화면 인식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처음부터 아이폰을 잘 쓰기 시작한 어린 아이들한테는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좀 약간 좀 연세가 있으셔서 이 어디를 봐야 되냐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좋겠네요. 그냥 이거 그냥 배달 좀 시켜줘 이러면은 알아서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과연 이번에 WWDC에서 애플이 어떤 AI 모델을 가져와가지고 AI 서비스를 출시할지 이건 정말 중요한 올해 연말까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일 것 같아요. 6월 10일입니다. 네. 네, 이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우리가 배달앱에 들어가던 트래픽을 뺏어오는 거기 때문에 애플이 이거를 성공을 하면 애플의 헤게모니가 훨씬 강화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다양한 앱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종속 관계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소름 돋았어요. 이게 애플한테 더 잘 보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해야 될 AI 이벤트는 8월 8일 날 테슬라의 로봇 택시 공개 행사인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생성형 AI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AI 산업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또 굉장히 큰 성장 동력 중에 하나고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계산했던 수요 공급 차트를 다시 써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크죠. 지금 테슬라의 AI 학습 캐파는 H100 AI 칩 기준으로 35,000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네. 최근에 굉장히 가파르게 투자를 하면서 이게 이제 도조 자체 칩이랑 엔비디아 칩이 아마 섞여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번 실적 발표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를 했어요. 연말까지 이거를 2배 이상 85,000개까지로 확대를 하겠다. 이 가파른 곡선에서 네. 더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AI 인프라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호재라고 볼 수 있죠. 작년 12월 달에 15,000개였는데 이제 이번에 발표할 때 35,000개, 연말까지 85,000개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근데 사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이미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숫자도 너무 놀라운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자율주행 기술이 아직까지는 도입률이 높진 않지만 테슬라에서 이를 갈고 지금 아무래도 전기차가 지금 안 팔리고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기서 지금 돌파구를 마련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투자도 공격적으로 하고 이게 실제로 시장에서 인정할 만한 성능이 나오면 AI 인프라 시장 수요도 이제 대폭 상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오늘 이제 양희창 매니저님께서 나와주셔서 설명하신 내용들은 들어보니까 이제 빅테크 실적 그리고 이제 AI 세부 항목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일정까지 좀 잘 정리해 주셔서 AI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AI 이렇게 얘기하면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이랑도 비교해 보고 이거 너무 과열 아닌가 늘 이게 조심조심 베이비 스텝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 하는데요. 과거에 비하면은 지금 AI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히는 이제 생산성 측면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거의 20년 전이랑 지금이랑 네. 업무 환경이 크게 바뀐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PC가 나온 이후로는 크게 바뀌었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회사에서 일하는 건 비슷하니까. 네. 네. 이 차트를 보시면요. 네. S&P 500 기업의 1밀리언 매출당 직원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매출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느냐 이런 거네요. 이게 이제 원래 1980년대 7.8명이었는데 8명 있어야 돼요. 네, 8명이었는데 PC랑 인터넷이 도입이 되면서 5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20년간 지금 계속 5명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부터 지금까지는 계속 5명은 있어야 네. 매출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기업들의 어떤 생산성을 개선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이렇게 오랜 기간 좀 누적돼서 축적됐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저 이들이 일 안 하는 것 같은데 자르고 싶지만 참았다는 거죠. 필요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빛을 본 거죠. AI 때문에 네. 3명 이하로 자를 수 있다. 네. 이게 이게 이제 사람 입장에서는 좀 그렇긴 하지만 사장님 입장에서는 또 좋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AI 혁명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기업들 입장에서는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오늘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해 보면 저주에 말씀해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인프라에서 서비스, 서비스에서 로봇으로 넘어간다. 큰 흐름은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 사실 여러 가지 ETF들, AI와 관련된 ETF들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에서도 많은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이게 제가 그 세부 산업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AI 인프라를 또 세분화해서 보면 네트워크 장비, 뭐 열관리 시스템, 네. 에이직 칩 이런 세부 산업들이 있고 앞으로는 이제 AI 서비스라던가 AI 온 디바이스로 이제 시장이 옮겨갈 텐데 이것들을 면밀히 이제 말씀드렸던 모멘텀들을 확인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좋고요. 혹은 이제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ETF를 통해서 분산 투자를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좀 전문가에게 위임하는 투자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게 엔비디아만 독주하던 시장에서 맞아요. 이 온기가 다른 부분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온기가 어디로 확산될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런 측면에서 ETF 투자가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니저님의 생각에는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약간 서비스 쪽의 매출, 그러니까 뭐 투자 비중을 좀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지금 자기들 제품에다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적용한 그런 제품들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하반기부터는 좀 크게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IT 지출 축소 움직임 때문에 실적이 부진하고 그거에 가려서 매출 비중이 작은 AI 부분이 좀 관심을 많이 못 받고 있지만 주가도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많이 내려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를 보고서는 오히려 여기서 기회가 있을 수 있다. 하반기에는 내년을 봐야 되잖아. 네. 이게 내년엔 또 무슨 일이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이렇게 많이 오를까? 오를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게 너무 딱딱한 것, 하드웨어 쪽에서 말랑말랑한 거,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AI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삼성 액티브 자산운용의 양희창 매니저님과 함께 했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